반갑습니다.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과수과에서 지금 저희가 장과리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블루베리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블루베리가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어마무시하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재배 기술이 차근차근 이렇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굉장히 고가로 팔리는 바람에 너도 나도 시작했던 거죠. 블루베리는 되게 쉽다더라. 블루베리는 뭐 친환경이 된다더라. 이건 미래의 과수이다. 기능성이 좋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한 농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번 블루베리 농가를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가 이제 미국에서 블루베리가 생과로 수입되기 시작한 해. 그래서 FTA 대응으로 인해서 약간 농가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농가 폐원을 이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 폐원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블루베리가 면적으로 따지면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농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그마한 농가들이 좀 많아지고 아주 큰 농가들이 조금 줄어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제가 이제 2000년대 박사과정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블루베리를 했는데 2000년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게 한 23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원예연구소에 오기 전에 학교에서 연구를 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블루베리 같이 쉬운 작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블루베리를. 그래서 일단 블루베리를 학교는 서울에 있고 저희 농장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정할 때 하고 봄에 비료를 줄 때, 그 다음에 수확할 때, 요때 3번 말고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나무에 한 10kg 정도 땄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그냥 냅둬도 되고, 원래 야생이기 때문에 냅둬도 되고 너무너무 잘 자라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나무에 10kg, 15kg, 많이 딸 땐 15kg 정도 땄는데, 그렇게 따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따서 수확해서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인데 박사과정이고 막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거를 너네들이 관리할 게 아니라 그냥 학교 과수원 관리하는 데다 넘겨서 이거를 판매를 해서 그걸 학교 자산으로 쓸 수 있게 다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맡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비료는 저희가 가서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수확할 때 이럴 때 그 아저씨가 알아서 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나무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나무가 아니라 애가 시름시름 알아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한 반절은 가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봤더니 봄에 그 과수원이 지금 거긴 다 있거든요. 사과, 배, 복숭아, 뭐 포도 이런 거 다 있어. 복합 과수원이죠. 학교 과수원이니까. 그러니까 봄에 석회를 뿌릴 때 다 같이 뿌린 거예요. 과수니까. 그래서 걔가 일찍 저희가 갔더니 밭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석회를 다 뿌려놔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 토양은 산성 토양이었는데 2년에 걸쳐서 염기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제가 원예연구소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원예연구소에 왔더니 이 세상에서 블루베리가 제일 나쁜 작물인 거예요. 키우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학교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별것도 안 했는데, 돈이 없어서 별것도 안 했는데 걔는 되게 잘 자랐는데 왜 얘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돈이 없어서 안 했던 것들이 오히려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학교 과수원에 땅을 이제 일부를 받아가지고 블루베리를 처음으로 심는데 2000년에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외국에서 있는 그때 자료가 피트모스가 조금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이 좀 많은 토양을 좋아한다, 요 정도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도를 좋아한다, 요 정도. 그래서 토양을 검사했는데 거기는 경작을 안 했던 땅이어가지고
원래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은 땅은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피트모스를 샀는데 그때 저희 교수님이 그러니까 온 해인 거예요. 온 해. 처음으로 교수가 된 해.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피트모스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피트모스를 조금 밭에다 그냥 위에다 다 뿌려가지고 흙으로 막 그냥 대충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었어요. 근데 토양이 물 빠지면 되게 좋았던 토양이죠. 그래서 그냥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농가를 가보니까 어떻게 심었냐면 비싼 피트모스를 많이 넣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피트모스를 많이 넣어서 조금이랑 섞어서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죽어간다 막 연락을 받고 가보면 이렇게 잡아서 똥 뽑으면 뽑혀요. 무 뽑히듯이. 그러니까 뿌리가 뒤에 돌돌돌 말려있죠. 그러니까 옆으로 못 간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그게 없어서 전체를 그냥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구덩이를 팠으니까 똑같잖아요. 토양이. 산도는 다 맞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처음에 시작은 천천히 갔어도 딱 얘가 이제 활착이 딱 된 이후로는 옆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무가 수간이 굉장히 크고 가지가 수십 개였어요. 한 나무가. 아, 그래서 우리는 10kg, 15kg를 따는데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뒤로 그렇게 심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교육들을 막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많이 이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막 이래서 많이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로 가보면 블루베리 키우는 것 자체는 기본만 맞추면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근본은 같거든요. 그래서 근본만 지키면 어려운 농사가 아닌데 모두 다 그 근본은 안 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그거를 커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도 들고 힘도 들고 생산량은 안 나오죠. 그래서 언제나 저 포도도 마찬가지인데요. 포도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기본에 충실한 농업을 해야 저희가 조금 돈도 덜 들이고 힘도 좀 덜 들이면서 생산량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데 초점을 좀 두고 그리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의 기본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규칙인데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저기 시계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거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나는 척이 들렸다 갈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은 내 척이는 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어떤 농사에 가치관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기본은 맞추면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블루베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뭐 지금 엄청 막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엄청 막 불안해 하시는데 전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면 아는데 그래서 보시면 자 9개의 블루베리 산업 현황을 볼게요. 먼저 우리나라를 보려면 먼저 외국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2010년도 이게 2002년도에 그 타임즈의 블루베리가 뭐 10대 슈퍼푸드다 뭐 이렇게 나올 때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지금 늘었는데 2015년은 기점으로 또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중국이 조금 더 잘 살게 되면서부터 미국하고 칠레 이렇게 남미 국가들이 재배 면적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어요. 왜냐하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하는 게 많은데 아직도 모자라서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세계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도 70년대에 비하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한 7배 정도 늘은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도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정체 상태예요. 거의.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그 격차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그리고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생산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해에 기후가 어느 대륙에서 어떤 기후에 뭐 이변이 있거나 이랬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직선형으로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량을 보시면 이게 지금 헥토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 7톤 정도 돼요. 1헥타에 7톤. 그게 평균이에요. 세계 평균으로 하면은, 그러면 1헥타에 7톤이면은, 저희가 300평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한 나무, 우리가 한 평에 한 나무 정도 심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주잖아요. 그럼 300주에, 그러니까 700kg를 따는 거죠. 그러면 2점 몇 킬로 따는 거죠. 근데 이게, 유통되는 것만이에요. 내가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빼고 실제로 유통이 돼서 시장 안에서 그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게 2점 몇 킬로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목이 되었을 때 한 4에서 5kg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정상적으로 얘가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한 나무에 성목인 나무에서 4kg, 5kg 정도를 땄다 그러면 그냥 보통 하신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되냐? 내 땅에 얼마나 내 블루베리가 잘 적응을 했고 그래서 수관이 얼마나 넓어졌냐? 가지가 얼마나 많냐죠. 뿌리의 넓이에 따라서 가지의 개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옆집은 똑같은 품종을 심었는데 옆집은 가지가 10개예요. 한 나무에. 굵은 가지가. 근데 우리 집은 3개야. 아, 이거 품종 속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내 토양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토양에서 뿌리를 옆으로 잘 뻗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가지 크기도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가보면 실제로 한 성목인 나무에서 농가를 가보면 한 3kg 정도 따세요. 근데 그게 3kg가 그냥 땄을 때 3kg. 상품으로 내가 고른 거가 3kg가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이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하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또 보여드릴 건데 그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 블루베리 재배 현황을 보면 이렇게 17년부터 보시면 벌써 이렇게 2만 헥타 정도가 늘었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따져도 2만 헥타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생과 가공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가 이 정도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다 바뀐 게 2000년도 초반과 20년 정도 갭을 두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옛날에는 생과와 가공과가 반반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전 세계인이 소비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생과로 우리나라는 과일을 생과로 인식을 하잖아요. 동양인들이 이제 대부분 아시아는 그리고 서양은 음식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갔는데 미국이 그 칼라 뭐 하루에 한 가지씩 색깔이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자. 그래서 거기 이제 비만 인구도 많고 성인병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어린애들 급식부터 해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블루베리를 생과로 먹는 양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과 비중이 조금 더 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생과도 먹지만 가공과의 비율이 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먹던 패턴이 조금씩 이렇게 역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소비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블루베리를 지금 너무 생산량이 많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 가격이 비싸서 국산 블루베리를 먹지 못하는 분이 더 많아요. 내가 먹고 싶어도 아 그건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셔서 못 먹는 분이 더 많고요. 그게 막 흔해가지고 남아 돌아서 그러지는 않아요. 한때 샤인머스켓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올해죠. 아 작년이구나. 작년 샤인머스켓 가격이 완전히 바닥을 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게 다 품질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받쳐주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됐냐를 보시면 이렇게 제외 면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여기
어마무시하게 들었죠. 한 해에 막 2,000헥타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점을 딱 찍혔다가 폐원 보상을 하면서 500헥타가 이제 550헥타 정도가 폐원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줄고요. 그 다음부터도 꾸준히 줄고 있어요. 재배 면적이.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줄고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경영체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규모 농가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퇴직하시고 한 300평, 뭐 500평 요 정도 되는 것에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한 300평 정도나 500평 정도면 좀 그 수확할 때만 조금 힘드시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수확하는 거는 제가 1헥타를 제가 실험할 때는 1헥타를 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는데 수확하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전정도 저 혼자 할 수 있고요. 1헥타 정도도. 왜냐하면 그 농가분들이 하는 전정이랑 좀 다른 게 농가분들은 크기를 막 키우려고 굉장히 다양한 전정들을 많이 하세요. 세부 전정도 하시고 막 큰 전정도 하시고 작은 전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이제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그 정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지 전체적으로 눈수를 줄이면서 오래된 가지를 툭툭 잘라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혼자도 천천히 하시면 1헥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확하는 거 빼면은 한 300평 정도면 퇴직하시고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평인데 한 평에 아까 제가 한 5kg는 따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한 나무에 5kg예요. 그럼 300평이면 1,500kg죠. 그러면은 10,000원만 받아도 1,500만 원이고 2만 원 받으면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로 소일거리로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0.1헥타 300평이죠. 300평 미만의 농가들이 노지는 제일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는 또 땅을 크게 할 수가 없겠죠.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보시면 경영체 수가 마찬가지로 경영체 수가 원래 전라북도가 1등이었어요.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가 그때 500헥타, 550헥타 없어지던 그 폐원 보상할 때 전라북도가 가장 많이 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 제일 많이 먼저 퍼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등이고요. 경기도가 작은 면적의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가 그 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블루베리 냉동가가 2000년대 초중반 한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 많이 왔어요. 캐나다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기농 블루베리라고 하고 뭐 그렇게 선전을 했던 근데 실제로 유기농은 아니고요. 다 재배하는 건데 야생 블루베리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우리나라는 과일을 언제나 크기로 오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블루베리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왜 유행이 됐냐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유행이 됐잖아요. 블루베리의 건강 기능성은 다 어디에 있어요? 껍질에 있죠. 껍질이 많으려면 100g을 먹는데 껍질을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작은 걸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야. 이게 기능성으로 좋다고 했으면서 과일은 큰 걸 찾아. 그럼 우리는 속에 있는 것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과실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 블루베리가 왜 또 중요하지 않냐면 얘는 껍질을 깔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실의 맛이 중요하고 내가 상품을 샀을 때 얼마나 균일하게 익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균일하게 있고 그 다음 싱싱하게 있고 이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는 크기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인식을 참 바꾸기가 누가 좀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인식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홍보들을 좀 기능성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왜 껍질이 큰 걸 먹느냐 이거죠. 맛이 좋은 걸 먹으면 되죠. 작은 것들 중에서도 생산량이 많고 맛이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튼 캐나다에서 이게 엄청나게 들어왔다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나 칠레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다 하이브시 계통의
것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걸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하이브씨가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선과하고 냉동과 비율이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과는 칠레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칠레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우리랑 그 남반구, 북반구로 갈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와야지 자기네들은 이제 이득이 더 되기 때문에 가격도 더 괜찮고요. 없을 때. 그래서 이렇게 칠레가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냉동과는 미국산이 지금 더 좋고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패널 테스트를 했을 때 사람들이 칠레산보다는 미국산이 더 맛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거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게 맛있다고는 하셨더라고요. 근데 비싸다. 비싸서 선뜻 사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미 FTA 발효로 인해서 2012년부터 생과가 이렇게 수입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요. 캐나다에선 거의 이제 생과는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종의 경영 분석부 이걸 왜 넣냐면 이렇게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넣은 거예요. 6대 과종에서 보시면 언제나 포도가 1등이었거든요. 시설 말고 노지로 했을 때. 포도가 언제나 1등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금액이 차이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빼고는 포도가 1등이었어요. 블루베리가 1등이었고 언제나 부동에. 그 다음에 2등이 포도였는데 샤인머스켓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샤인머스켓 가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2021년도 경영 분석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300평당 이게 총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으로 되고 있고요. 블루베리는 이 정도 돼요. 788만 원. 그럼 총 수입이 생각보다 적죠? 생산량이 적어서 그래요. 생산량 자체가 적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그래서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소득으로 따지면 블루베리가 포도 빼고는 되게 높아요.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총 작업 시간이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 사과는 뭐 과수를 시작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작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고가 올해도 됐고 뭐 수영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과종들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뭐 적화도 해야 되고 적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지를 씌웠다가 또 벗겼다가 뭐 밑에 반사필름 깔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작업 시간이 블루베리가 1등이에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블루베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으로 좋은 토양이 자기가 좋아하는 토양에 그냥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좋아하는 토양에 냅두면 지가 알아서 자라기 때문에 전정만 잘하면 수확하는 것 빼고는 시간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수확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적화도 하고 적과도 하는데 약간 의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농가를 가서 실제로 가보면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굳이 안 해도 되실 것 같은데 힘들잖아요. 뭔가 일을 한다는 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는 작업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작업을 덜 힘든 작업들을 하는 쪽으로 농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속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농업을.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블루베리는. 그래서 이것들을 줄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재배 기술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블루베리 유통을 보면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보시려면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게 달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사이트를 합쳐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농넷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농넷에 들어가면 그날 하루에 어디 청구해서 얼마로 올라와 있는지 그런 가격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넷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 물량이, 그러니까 이런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물량이 2,516.2톤이고요. 거래 금액이 529억 원 정도가 되는 돈이 1년, 제가 이렇게
어저께로 다시 잡아서 봤으니까 최근 1년으로 딱 볼 수 있거든요. 최근 1년에 이 정도가 된다. 예전에는 이거 잡히지 않았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6대 과종의 플러스에서 한 개의 과종을 뭘로 할 것이냐 할 때는 블루베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위치에 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되고요.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리고 월별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2월 달에 특이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불 뗐으니까 불을 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은 약간 뭐랄까요? 약간 상징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에 보면은 일본은 뭐 멜론을 어느 날 뭐 무슨 경매에서 500만 원, 뭐 1000만 원 한 덩어리에 그렇게 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팔았다 경매가에서 뭐. 근데 그게 모든 멜론이 그 가격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징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12만 3천 원이 이 됐다고 아 그럼 나도 이게 불을 떼가지고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노력이 들어가서 결국에 진짜 순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 또 그 많은 시설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경기도에서 하우스를 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갖고 계셨던 분들이 적용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하우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그냥 나 아무런 그 농사 경험도 없으신 분이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는 농사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 근데 하우스 짓고 뭐 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우리가 애한테 자전거를 배우려고 해도 애가 한참 배워야 되고 수영을 배우려도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하는 거지 그게 선수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 건 선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가격이 높다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1년 그리고 작년 2022년에 블루베리 가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000원은 했거든요. 한참 팔릴 때는 저희가 15,000원 이렇게 막 떨어졌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대부분 다 25,000원 이상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가격이 굉장히 좋죠. 근데 상품하고 특품하고 하품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뭐 18,000원에서 2만 원 가까이 나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선별을 어떻게 했고 수확을 해서 어떻게 올렸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로 수입을 보세요. 수입한 거는 외국에서 지금 배로 들여왔거나 아니면 급하게 들어오는 건 또 비행기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데 상품하고 하품하고 가격 차이가 어때요? 별로 안 나죠.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품질 관리를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균일하게, 품질 과실의 크기도 균일하게, 상태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품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최소한 상중품으로 중품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실의 품질 관리가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블루베리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또 신토부리 정신들이 다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우리나라에서 난 거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좋은데 그래서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때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을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식하고 똑같은 건데요. 내 자식은 다 훌륭하잖아요. 내 자식 공부를 못한 건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래서 내 과실도 보면 모든 농가를 가면 자기 과실이 최고야. 제일 맛있어. 그런데 그거는 객관적이질 못해요. 본인이 한 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지. 본인이 예뻐 죽겠는데. 근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 물건을 올려가지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조합 같은 게 만일 아까 그 연합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같이 물량을 올려서
선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가격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다 그냥 내 새끼는 제일 예쁜 걸로만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집 게 제일 맛있다. 아닌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 집 옆집 것도 더 맛있고 아니면 다 둘 다 맛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게 최고라는 것을 좀 버리시고 객관화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